어떻소? 마음이 좀 씻겨 내려갔소? 글쎄요, 그건. 그대가 가진 지혜 따윈 어차피 나쁜 피에 속하는 거지. 무가 되시오. 그게 그대가 말하는 니치렌 대사의 마음이 되기 전에 반드시 가야 할 황혼역세의 길이오. 그렇다면 이 고에스의 생각 따윈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글쎄 나는 말하지 않겠소. 그러나 차가 그대한테 그렇게 속삭이지 않던가? 고에스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대가 아무리 발버둥 쳐본들 간파쿠는 뜻대로 안 될 거요. 비록 그렇게 된다 해도 거기서 일이 끝나지 않소. 한 사람의 간파쿠 다음에는 또 다른 간파쿠, 다음에는 또 다른 이 세상에는 결코 끝이 없는 법이오. 그러므로 니치렌 대사도 3번 간에서 통하지 않으면 산에 들어가 남은 공부나 더 할 것이라고 깨끗이 미노부산에 파묻히셨다고 들었소. 내가 3냥보다 5냥을 주는 사람에게 심심풀이로 만든 물건을 보낸다고 한 것은 그 남은 공부에 속하는 거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리 심심풀이로 만든 것이라고는 하나 이 작은 물건에는 내가 오늘날까지 걸어온 정신이 새겨져 있어. 이것을 내 몸속에 내놓는 것이니 50냥 100냥과도 바꾸기 어렵지. 아니 아깝다는 말은 그만두기로 하지. 이걸 받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는 실마리는 유감스럽지만 그 금액에 있어. 거금을 낸 물건이라면 부담스럽지만 그 금액에 있어. 거금을 낸 물건이라면 반드시 이를 존중해 뒷날까지 그 미의 가치를 봐주겠지. 간파쿠에 대해도 그 다음 간파쿠에 대해도 말이지. 그렇게 말하자 어느새 소이키는 눈시울을 적시며 조용히 손수 만든 차숟가락의 뺨에 갖다 대고 있었다. 고에스는 아직도 상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집착이 있고 그것을 위해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는 법이다. 그것을 위해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 하는 법이다. 비록 소에키가 자신의 집착을 옳은 것으로 믿고 살았다 해도 그것이 다른 하나의 세상 거울에 어떻게 비치는가가 문제였다. 소에키는 잠시 뒤 차숟가락을 내던졌다.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표정인 것 같군. 그렇습니다. 어디가 마음에 들지 않소. 사양할 것 없으니 말해보. 그렇다면 소에키님은 벌써 간파쿠를 단념하셨다는 겁니까? 소에키는 웃었다. 난처한 소리를 하는구려. 간파쿠 한 사람 일을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쓸데없는 일. 사람에게는 저마다 업이 있듯 권력의 자리에도 그것이 있소. 그러므로 한 사람 일을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쓸데없는 일. 사람에게는 저마다 업이 있듯 권력의 자리에도 그것이 있소. 그러므로 계산을 단단히 해서 맞서야지 분노를 폭발시켜서는 점점 더 비참한 패배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오. 고에스는 오른쪽 어깨를 쓱 치켜올리며 말했다. 그럼 간파쿠가 권력의 업으로 나오므로 소에키님은 돈이 가는 업상을 이용해 맡겨두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밖에 풀이가 안 된다면 하는 수 없지. 달리 해석할 수 있다면 말해주시오. 상대의 추함에 진 것이 아니라 이를 교화시키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고에스는 소에키님 앞에 두 손을 짚고 사죄하겠습니다. 사죄를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오. 간파쿠에게는 간파쿠의 좋은 점이 있어. 이 좋은 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인간이 지니는 악과 더불어 있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느냐는 거요. 그걸 알면 자연히 간파쿠의 좋은 점도 알게 될 거요. 그런데 고일스님, 예? 그대 조금도 흠이 없는 면검을 본 적 있어? 글쎄 그건 있다고는 못할 거요. 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 그렇다고 흠 있는 칼날을 그대로 보아 넘기라는 건 아니오. 그렇게 되면 진보가 없으니까. 그러나 완전한 것을 구하는 마음과 완전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별 문제예요. 지나치게 완전함을 추구한 나머지 작은 구슬을 쳐서 칼 자체를 분지르지 말라는 거요. 그 성급함이 젊다는 거요. 그러면 소혜기님은 간파쿠도 그런 대로 좋고 이에야스님도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두 분 다 매우 훌륭한 분이지. 그대도 그걸 잘 알면서
불같이 화내고 있어. 내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나는 아까부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오. 좋습니다. 이쯤 됐으니 말씀드리지요. 간파쿠는 이 고에스에게 마사무네의 칼을 만들어라. 마사무네의 이름이 붙은 칼이 상으로 필요하니 당장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야 알겠군. 소에키는 처음으로 무릎을 탁 쳤다. 그와 동시에 고에스의 말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자, 소에키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짜 명검을 만드는 것도 그것이 권력이 가지는 업이라며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고에스가 다그쳐 묻자 소에키는 또 한 번 손을 흔들었다. 전보다 부드러운 미소가 입가에 떠오른 것은 무엇이 고에스를 이처럼 격분시키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니라. 고에스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그대는 간파쿠가 그 마사무네라는 하는 명검을 만들어내는 억지 소리를 하지 않을 뿐으로 알고 있었소? 예, 그건 그렇지는 않을 거요. 관파쿠에게는 어딘가 그대의 마음에 들지 않은 데가 있었을 텐데. 어때? 들렸소? 조용한 질문을 받자 고에스는 당황했다. 듣고 보니 확실히 그랬다. 처음부터 고에스는 히데요시를 좋아하지 않았다. 소에키는 소리내어 웃었다.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므로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치솟았다는 것이 그대의 분노의 원인인 것 같군. 그렇다면 나쁘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지. 그대가 싫어하는 것을 히데요시라는 적나라한 한 인간과 간파쿠라는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 두 사람으로 생각해 보는 여유가 필요하오. 뭐라고요? 히데요시와 간파쿠가 별개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이야 하나지만 본디는 따로따로였소. 히데요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간파쿠라는 직명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겠지. 고에스님, 그대가 싫어하는 것은 히데요시가 아니고 간파쿠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소에키는 손수 끓인 차를 맛있게 마셨다. 만일 히데요시가 간파쿠가 아니고 옛날에 하시바 지쿠젠이라는 한낱 영주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도 마사무네를 만들라고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을 테고 그대도 그런 소리를 들어 화나지 않았을 거요. 하시바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주고 조용히 설복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오. 묘한 말씀이군요. 묘한 것이 아니오. 인간이란 화났을 때 특히 상대를 잘못 보는 수가 있어. 그대는 히데요시가 싫은 게 아니고 간파쿠라는 권력이 싫은 거요. 아니 그저 싫다는 것보다 두 개의 것을 엄격히 가릴 줄 아는 눈을 가지지 못했지. 그게 바로 젊은이라는 거요. 그게 바로 젊음이라는 거요. 권력을 싫어하여 히데요시에게 화났어. 그 바람에 소에키까지 멋모르고 야단을 맞았지만 소에키는 다시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눈이 되어 입을 다물었다. 고에스는 분명히 동요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적어도 소에키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의 가슴에 예리하게 꽂혔다. 고에스님, 간파쿠는 그 같은 무리한 소리를 예사로 하는 사람이오. 말해놓고 그게 선인지 악인지 생각해보지도 않은 순진한 일면을 가진 분이오. 알겠소? 이같이 순진한 분이 간파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명심하고 곁에 있어야 하오. 섬긴다고 말하면 그대는 화를 내겠지. 지도라고 해도 좋고 자문에 응한다고 해도 좋으나 어디까지 그 고집을 봐주고 어디쯤에서 마음을 가다듬어 가날 것인가. 니치렌 대사도 바로 그 문제에 관해 엄숙히 이른 말씀이 있었을 텐데 고에스는 입술을 꼭 깨문 채 온몸을 굳히고 자신의 무릎을 노려보았다. 아마 소에키는 그가 생각하는 만큼 얕은 곳에서 망상하고 있는 인간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히데요시와 간파쿠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우스운 궤변같이 여겨진다. 한마디만 더 쓸데없는 말을 해보기라도 할까, 고에스님? 그대나 이 소에키도 만약 무장이 되고자 했더라면 될 수 있었을 거요. 무장으로서 출세할 능력이 없어 그대는 서도나 칼감정을 하고 나는 다도에 들어간 것은 아니오. 20만 석, 아니 30만 석짜리 무장이 되어 땅 한 조각 또는 반 조각 얻어봤자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되기에 그대는 무사히 넋을 맡아보는 길을 나는 다도에